그릭 미러클, 그리스 미술. 아테나와 페르시아 간의 전투에서 비롯됩니다. 페르시아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경쟁심이 작용해 파르테논 신전 자체가 승전 기념비인 셈입니다. 그리스 남성 조각상의 완성 단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등장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입니다. 세계인의 스포츠 제전에 여러 경기가 있지만 마지막은 언제나 마라톤입니다. 폐회식에서 메달이 수여되면서 그야말로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이죠. 이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마라톤은 언제나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나라를 뺏긴 1936년에 열린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주에서 송기종 선수가 금메달,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얻는 쾌거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거는데요. 올림픽 역사상 아시아에서 마라톤 우승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마라톤의 기원은 기원전 490년 아테나와 페르시아 간의 전투에서 비롯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 이란 지역에 자리한 고대 국가인데요. 점차 영토를 확대시켜 기원전 5세기에 접어들면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는 아테네를 비롯해서 여러 작은 도시국가로 이제 나눠져 있었고요. 그리스 본토 앞바다 에게를 넘어 터키의 해안 지역, 이오니아 지역까지 그리스 영향권 하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쪽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면서 그리스 반도의 도시국가들과 페르시아 제국의 전쟁이 기원전 492년부터 480년까지 크게 보면 3차례 벌어지게 됩니다. 마라톤 전투는 페르시아와의 두 번째 전쟁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아테네 동북쪽에 위치한 마라톤 들판에서 아테네 군대가 페르시아군을 격파합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 마라톤입니다. 그리스 지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왼쪽 바다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배를 타고 와서 진을 쳤고 오른쪽 산을 따라 그리스 군대가 자리했습니다. 아테네 군대는 대략 10,000명, 페르시아 군대는 25,000명으로 그리스가 열세였지만 극적으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 군의 전사자는 192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엄청난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필리피데스라는 달리기에 아주 뛰어난 전령이 마라톤 벌판에서 아테네까지 대략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나서 숨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루익 올리비에 메르송이 1869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기진맥진한 필리피데스가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장면인데요. 그의 머리 위에 올림픽 승리자의 월계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화가가 이야기를 좀 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전투가 이미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유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쿠베르탕 남작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을 채택한 겁니다. 이 때문에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인 아테네 대회부터 마라톤은 그것도 맨 마지막 날 실시됩니다. 한편 그리스가 마라톤 벌판에서 페르시아 원정군을 무찌를 때 그리스 미술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전시된 크리티오스 소년 이 조각상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크리티오스가 제작했다고 해서 그 이름이 이 조각상에 붙여 있는데요. 그리스 남성 조각상의 완성 단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손꼽히죠. 이 소년상의 모델은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의 승리자로 짐작이 됩니다. 그가 죽고 난 후 그의 젊고 건장한 신체를 보여주기 위해 대리석으로 봉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늙고 병든 육체가 아니라 전성기 시절의 이미지가 기억에 개장이 된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렷 자세로 선 채 한쪽 발을 앞으로 내미는 남성 조각을 누드로 많이 제작했습니다. 이런 단독의 청년 입상을 쿠로스라고 합니다. 이런 초기의 쿠로스상에서는 누드의 몸뿐만 아니라 얼굴에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아르케익 스마일, 번역을 하자면 고졸 미소라고 합니다.
차렷 자세를 했는데 이렇게 웃고 있어서 약간 어색해 보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의 아르카익 스마일은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등장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조각상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면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웠고요. 곡선의 입을 단순화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미소 아닌 미소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한 기술적 결함으로 이해하기에는 이 아르카익 스마일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석조 조각의 가장 큰 미덕은 죽어있는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과의 미소는 조각에 생명의 충만함을 추가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그리스어에서 웃음을 가리키는 겔로스는 건강을 의미하는 단어인 헬레에서 유래했죠. 삶의 충만함을 추구했던 고대인들의 미소는 신성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3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그리스 조각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이때 표지가 바로 크리티오스 소년 이상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전시 제목이 그릭 미러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기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은 제목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역을 하면 기원전 5세기 민주주의 새벽에서 온 그리스 고전 조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티오스 조각상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조각이 기원전 490년에서 480년에 만들어질 때 당시 그리스는 정치적으로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민 하나하나가 마치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그리스 조각이 이렇게 멋있게 발전했습니다. 이전 조각과 비교해보면 차렷 자세라기보다는 편하게 서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훨씬 자연스럽죠. 얼굴도 자세히 보시면 살짝 각을 틀고 있어서 자연스럽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라서 경쾌해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바로 이 시기에 이런 새로운 조각을 만들었는데요. 당시 그리스 사회가 정치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건축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자리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인데요. 이 신전은 기원전 447년에 시작해서 거의 10년 후인 기원전 438년에 완성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정확히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끝난 후에 건설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페르시아 제국과 벌인 치열한 전쟁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파르테논 신전 자체가 승전 기념비인 셈입니다. 또 그리스인들은 전쟁 이후 페르시아와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페르세폴리스에 가서 웅장한 신전이나 궁전들을 목적하게 되죠. 이 때문에 페르시아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경쟁심이 작용해 파르테논과 같은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시도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상단에는 페디먼트, 메토프, 프리즈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삼각형 지붕선을 따라 페디먼티가 자리하고 그 아래 메토프가 있고요. 기둥 안쪽 위를 따라 연속적인 띠처럼 구성된 공간은 프리즈라고 불립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페디먼티에는 입체 조각이 들어가 있고요. 메토프와 프리즈에는 부조 조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르테논 조각상들은 아테나 여신의 위대함과 승리를 예찬함으로써 결국 아테나 여신의 후예인 자신들을 예찬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한 방식인데요. 그리스인들은 이 전쟁에서 거둔 승리를 조각으로 표현할 때 상대인 페르시아인들을 직접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믿었던 신화를 통해 전쟁의 승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파르테논 신전의 내면에는 총 92개의 메토프가 있는데 각각 4개의 주제로 나뉩니다. 서쪽에는 그리스인과 아마조네스의 싸움, 북쪽에는 트로이 전쟁, 동쪽에는 올리포스 신과 거신족의 싸움, 남쪽에는 라피타이 부족과 켄타우로스의 싸움이 각각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들의 공통점은 인간과 반문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인 반마의 켄타우로스 역시 기마 민족인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수염을 기른 얼굴 모습도 페르시아인과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단순히 인접한 두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문명과 반문명의 전쟁으로 승화시켜 표현한 건데요. 아마 페르시아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하지만 그리스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정치 감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르테논 프리즈 조각에는 말을 탄 기병대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기병대 숫자가 19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명은 마라톤 전투에서 전사한 아테네 병사의 숫자와 같습니다. 물론 프리즈 부분이 모두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마대의 숫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 점을 빼고 나서도 파르테논 조각에서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동쪽 프리즈에는 에렉테우스 왕의 일화를 담은 것으로 알려진 조각상이 있습니다. 아테네 여신에게 이제 옷을 봉헌하는 장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테네 건국 초기의 왕이었던 에렉테우스와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에렉테우스가 아테네의 왕이었을 때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고요. 이때 아테네인들은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올라가서 힘들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국을 위해 그의 딸이 몸을 던지는데요. 그 딸의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고 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 조각상이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들은 일관되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베를린 올림픽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경주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죠. 일제의 지배 아래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야 했던 가슴 아픈 순간이기도 하지만 한국인의 도전을 세계에 알린 감동적인 역사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송기정 선수가 이룩한 업적은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 김복진에게도 벅찬 감동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김복진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각가이고요. 당시 조선중앙일보사에서 학예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문사는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 시상식 사진에서 가슴에 있던 일장기를 삭제해서 실었죠. 이 때문에 결국 이 신문사는 폐간하게 됩니다. 김복진이 1940년에 제작한 조각상 소년을 한번 살펴볼까요? 김복진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소년은 그리스 남성 조각상을 기초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소년이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던 송기정 선수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비슷해 보이시나요? 짧은 운동복 반바지에 스포츠형 머리를 좀 주목해 보시면 송기정 선수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소년과 송기정 선수와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내기는 현 단계에서는 쉽지는 않은데요. 김복진은 이 소년상에서 송기정 개인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의 표상으로 그리스 청년의 몸을 이용했습니다. 건장하고 다부진 신체, 앞쪽으로 내디딘 발의 자세, 주먹진 양손을 몸에 딱 붙인 자세 등에서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화된 청년의 모습을 통해 미래에 도전하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복진이 소년을 제작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빼버렸습니다. 바로 아르카익 스마일이라고 부르는 미소인데요. 그리스 청년상의 얼굴은 벙긋 웃는 표정이 특징인데 김복진이 소년에는 이 미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복진이 소년 속에 담고자 했던 의미는 미소로는 품을 수 없는 보다 심각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네,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하면서 그리스 국가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청동 투구입니다. 그리스 도시국가 중에 이제 코린트에서 기원전 6세기에 만든 오리지널 청동 투구인데요. 이 투구는 베를린 올림픽 경기 직후 송기정 선수에게 전달되어야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50년 후에 결국 송기정 선수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리스 본토에 가서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외국 유물이지만 이례적으로 보물 904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청동 투구를 보신다면 아마 치열한 그리스 시대의 전쟁과 마라톤 전투 그리고 송기정 선수의 역주까지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드실 겁니다. 고대 올림픽과 그리스 미술 그리고 마라톤과 미술 이 많은 이야기들을 더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제 책 벌거벗은 미술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